체형이고요. 찾았다. 자, 지수부등식 갑시다. 지수부등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부등식인데 미지수가 지수에 있는 부등식을 얘기하더라. 지수부등식. 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2x제곱이랑 2x제곱 씁니다. 2x승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이게 있다고 칠 때 얘가 더 클 때, 왼쪽이 더 클 때 그때 x값의 범위를 찾는 게 지수부등식이겠죠. 그죠? 자, 이거를 범위를 찾아볼 건데 우리는 지수부등식이든 지수방정식이든 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지수함수에서 나온 거잖아요. 지수함수는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를 따지는 문제잖아. 그지? 자, 이렇게 밑이 1보다 큰 친구들은 증가예요 감소예요? 증가죠. 그죠? 증가라는 게 뭐라 그랬어?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값도 계속해서 커지는 걸 증가함수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밑이 2인 친구는 당연히 증가함수니까 이 전체 값이 커지려면 요 위에 있는 지수 자체가 커져야 되는 거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그죠? 따라서 x제곱 이 친구가 x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x를 넘겨보면 x제곱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고요.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니까 최종적인 해는 큰 수보다 크거나 작은 수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겠지. 됐나요? 자, 지수부등식에서 중요한 건 그래서 결국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이걸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 자, 한번 가볼게요. 368번. 간단한 문제예요. 자, 봅시다. 4분의 1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승 그 다음에 16분의 1에 2 마이너스 3x승. 자, 이 친구 중에 x값의 해를 구하라 라고 나와있는데 4분의 1이랑 16분의 1은 조금 다르게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무슨 관계냐면 서로 친척 관계잖아. 그지? 16분의 1은 4분의 1을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제곱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를 4분의 1의 제곱이라고 다시 바꿔주면 4분의 1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승 이렇게 되고 4분의 1의 제곱의 2 마이너스 3x승이거든? 그럼 제곱이랑 2 마이너스 3x는 서로 곱하기가 될 거잖아. 붙어 있으니까 얼마가 되냐면 4 마이너스 6x가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밑이 4분의 1인 친구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 그렇지. 감소함수는 오히려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꾸로 지수는 어떻게 돼야 돼? 더 작아져야 돼. 그래서 지수함수는 지금 이 전체 값이 감소함수니까 감소함수가 커지려면 지수 자체는 더 작아져야 되더라고.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4 마이너스 6x보다 큰 거니까 넘어가면 5x 여기 2가 되고요. 따라서 x는 5분의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또 한번 가볼까? 자, 371번 한번 가볼게요. 371번 여기 보시면은 fx랑 gx 그림이 좀 그려져 있죠. 자, 문제에서 이차함수랑 gx가 이런 식으로 만나고 있는데 여기는 d라고 그러고요. 자, 부등식 2분의 1에 fx 승이랑 그 다음에 2분의 1에 gx 승의 크기 관계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결국 지수부등식이니까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따지는 거고요. 밑이 1보다 작은 2분의 1이니까 얘는 무슨 함수? 감소함수. 감소함수가 이쪽 왼쪽이 더 크게 되면 거꾸로 지수는 어떻게 된다고? 오히려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아져야 되더라고. 반대로. 그죠? 따라서 fx보다 gx가 더 크거나 같은 범위를 찾아라 이런 뜻인 거야. 자, fx는 2차 함수고 gx는 1차 함수란 말이야. 둘 중에 gx가 더 위에 있는 부분을 찾으라는 거고요. 지금 위에 있는 부분은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b랑 c를 기준으로 해서 직선이 더 위에 있는 부분은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죠? c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쪽? c보다 오른쪽. 즉 C보다 크거나 같고 B 기준으로 해서 왼쪽 즉 B보다 작거나 같더라. 그래서 따라서 요번에 해는 X는 C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또 넘어와서 372번
자, 한번 봅시다. 372번 같은 경우는 제가 지수부등식은 항상 밑을 확인해야 된다 그랬지? 걔가 1보다 큰지 작은지 이런 거 따져야 되는데 밑도 뭐예요? x예요. 그러니까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어. 0보다 크기만 하다 그랬지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른다고요. 큰지 작은지 모르기 때문에 나눠서 풀라는 거야. 첫 번째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감소함수일 때. 자, 감소함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크기가 전체 크기가 클수록 오히려 지수는 더 작아져야 된다 그랬지. 부동반 반대로 즉 마이너스 x 플러스 6보다 2x 쪽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계산해보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근데 나는 문제를 0과 1 사이에서 풀었는데 답이 2보다 큰 놈 나왔어. 이거 말이 돼요? 겹치는 거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가 생기지 않다라는 거지. 그다음 두 번째 x가 1보다 큰 경우. 자, x가 1보다 큰 경우를 한번 해보면 이쪽이 왼쪽이 이제 증가함수니까 전체가 증가함수니까 증가함수는 커지면 커질수록 지수도 똑같이 커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2x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넘어가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얘가 답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 푼 거는 x가 1보다 크다라는 가정 하에서 푼 거니까 얘네들의 공통부분 찾아서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 안 돼. 지금 우리 안 한 거 하나 있잖아. x가 0과 1 사이에 있고 x가 1보다 클 때 했어. 누구일 때 안 했니? 1일 때, 그렇지. x가 1일 때는 안 했잖아요. 자, 세 번째 x가 1일 때. 자, x가 1은 뭐 지수함수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야. 그냥 넣어보는 거예요. x에다 1을 넣어보면 1의 5승, 1의 제곱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1의 5승도 1이고 1의 제곱도 1이잖아. 그럼 걔네들은 서로 같은 거니까 등호 포함 되니까 맞죠? 그렇지? x는 1도 그래서 뭐가 된다? 해가 된다. 따라서 x는 1도 해고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도 해니까 최종적인 결론은 x가 1 이상 2 이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선생님, 예. 저 그 학원에다가 도마 놓고 가지 맞아, 여기 있어요. 않았어요? 네, 이따 드릴게요. 잘 보관해 놓고 있어요. 학원에 웬 도마가 있나 했어. 아, 걔 학교 동아리를 도망 안 들었어. 맞아요, 나무기랑. 네. 자, 그럼 조용히 하고 하자. 자, 375번 부등식의 해마 x의 범위가 알파서부터 베타까지라고 했는데 이 친구도 우리 방정식에서 풀었던 것처럼 3의 x승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식인 거다. 3의 x승이랑 3의 2x승 이렇게 3의 2x승은 3의 x승을 제곱한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3의 x승을 어떻게 할 거냐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는 t로 치환을 하겠죠. 그죠? 근데 치환하면 반드시 뭐가 생겨야 된다고? 범위가 생겨야 된다. t의 범위가 생겨야 되더라. 3의 x승은 지수함수니까 t의 범위는 0보다 반드시 크더라. 이거 잊지 마시고 t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저 식을 바꿔보면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14가 0보다 작다 되고요. 이거 플러스 2랑 마이너스 7로 인수분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하면 t 플러스 2랑 안 되겠어. 죄송해요. 3x 플러스 1. 제가 식을 빼먹었네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3의 x승만 t로 치환하고 곱하기 3의 1승은 밖으로 빼주면 3이랑 5랑 곱해지면서 15가 되겠죠, 여기가? 15 이렇게. 마이너스 14랑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겠네. 그지? 그러면은 이 친구는 t-14랑 t-1 이것이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t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1보다 크고 그 다음은 14보다 작은 거잖아. 됐니? 자, 근데 t가 내가 찾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 알파가 1이고 뭐 베타가 14 이런 게 아니야. 왜? 나는 지금 x에 관한 부등식 풀었는데 t의 범위가 나왔잖아. 그럼 다시 뭘로 바꿔줘야 돼? 최종적으로는 x로 바꿔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t 대신에 다시 3의 x승을 적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됐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x의 범위를 따질 건데 x의 범위를 따지고 싶으면 얘네들을 다 3의 거듭적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자, 1을 3의 거듭적으로 바꿨을 때 뭘로 바꿀 수가 있냐면 3의
빵승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14는 3에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 로그 로그 그렇지 3 로그 3에 그렇지 로그 3에 14. 아 좋아요 좋아요. 로그 3에 14. 따라서 x의 범위가 뭐보다 크고 0보다 크고 이게 왜냐면 이거 증가함수니까 요 지수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로그 3의 14보다는 작다. 됐니?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3의 알파승 더하기 3의 베타승인데 원래 알파 베타가 얘네들이었잖아. 그리고 3의 알파승 자체가 원래 누구예요? 그냥 1인 거죠. 3의 베타승 자체가 누군 거예요? 그냥 14인 거지. 맞아요? 얘가 베타니까 3의 베타승은 14인 거잖아. 됐죠? 따라서 3의 알파승 더하기 3의 베타승은 1 더하기 14, 즉 15와 같다. 가볼까요? 또. 그 뒤에 넘어가셔서 378번. 자 이거야. 자 이것도 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3분의 1의 x승을 뭘로 치환하는 거냐면 t로 치환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이미 x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x의 범위가 나와 있고 이대로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9분의 1 나오지. 그지? 그 얘는 감소함수니까 방향이 거꾸로 되면서 t 값의 범위가 9분의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항상 이렇게 치환하고 나면 t의 범위를 찾는 거를 습관화 시키세요. 알겠죠? t의 범위 찾았어. 그 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pt 플러스 q 더럽게 비싼 pt 이거 0보다 작다 이렇게. 자 요것의 해를 구했는데 요것의 해를 t 값을 구했는데 그게 9분의 1보다는 크고 3보다 작다라는 뜻인 거야. 근데 우리 부등식 풀 때 우리 풀어봐서 알지만 부등식 푸는 거랑 방정식 푸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9분의 1하고 3이라는 것이 방정식으로 표현했을 때 해인 거잖아. 그지? 따라서 얘네들의 합이 p인 거고 얘네들의 곱이 얼마더라? q인 거고 그러니까 근각에서 관계로도 풀 수 있더라 이거죠. 따라서 p는 요수의 합이 3 플러스 9분의 1인 거고 그 다음에 q는 2분의 곱인 3분의 1이다 이렇게. 3분의 1 x를 t로 치환하는 그 노란색 범위가 잘 이해가 안 가요. 네 잠시만요. 이게 에어컨만 좀 틀고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에어컨 안 좋으세요? 네. 뭐라고요? 여기에서 ET의 범위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서부터 2잖아요. 그죠? 자, 3분의 1의 X승을 T로 치환했어. 그지? 여기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지수함수가 3분의 1의 X승은 감소함수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오케이. 3분의 1의 X승이 이렇게 생겼는데 X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사이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아시겠지만 이거 얼마 나와? 3 나오지. 얘는 2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와요? 9분의 1 나오겠지, 그지? 그죠? 여기 사이 범위니까 그러면 y 값의 t의 범위는 3서부터 9분의 1 사이가 되겠지. 그래서 t의 범위가 3과 9분의 1 사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시다. 지수부등식의 활용 379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16의 x승 마이너스 4의 x 플러스 1승도 마찬가지 이렇게 고칠게. 4 곱하기 4의 x승 이렇게. 어차피 이따 치환할 때 4 앞으로 빼줘야 되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지. 4의 x승을 어떻게 한다고? t로 치환을 해. 여긴 딱히 x값의 범위가 없으니까 이때 t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0보다 크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식을 t로 바꿔주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k가 0 이상이다. t가 양수 범위 내에서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모든 실수 t가 아니라 이제 t가 모든 실수가 아니라 t가 0보다 큰 실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 라는 뜻인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가? 그러니까 t가 0보다 큰 범위 y축 기준으로 해서
이 오른쪽 범위에서 이 함수가 이 t축보다는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것만 만족하면 돼. 이해됐니? 이런 거를 그래서 보고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판별식으로 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말이 없고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러면 판별식을 풀었죠. 그동안 판별식이 0보다 작고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범위가 주어지면 판별식을 푸는 게 아니라 뭘로 푼다? 그래프로 푼다. 자, 이 친구의 그래프부터 먼저 분석을 할 거예요. 어디로 블록이니 이 친구는?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 그렇지. 왜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죠. 그 다음에 대칭축은 얼마일까요? 2. 그렇지. 대칭축이 2야. t값이 여기가 2. 그럼 자, 이 친구가 이렇게 생겼든 이렇게 생겼든 이렇게 생겼든 이런 식으로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런 친구들 중에 양수 범위 내에서, 즉 y축 기준으로 오른쪽 범위 내에서 항상 t축보다 위에 있는 걸 찾아라. 그러면 이 친구 되니? 되는 거 맞지? 얘 돼? 맞아요. 이렇게 접할 때도 될까? 네, 되세요. 0일 때 된다고 했으니까. 그지? 근데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는 친구는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요 친구들인 거죠? 즉 꼭지점의 y좌표가 0이거나 양수거나. 여기도 이해가? 그리고 꼭지점의 y좌표는 t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그냥 2 대입하면 되죠? 그럼 여기에다가 t에다가 2 대입하면 꼭지점의 y좌표는 얼마가 되냐면 4-8 플러스 2k가 되고 이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프로 풀어라라는 거. 하나만 좀 더 설명할까? 81번. 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수원의 탈을 쓰고 있는 수상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x가 0 이상 범위에 대해서 성립하고 있는 요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라 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 x승을 t로 치환을 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x가 모든 실수가 아니야. 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줬어. 그럼 t의 범위가 어떻게 되니? 이 친구는? 이 x승에서 x가 0 이상이냐?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렇지. 그래서 1보다 크면 아니에요. 0, 1이에요. 0 집어넣으면 1이니까. 그지? 자, 그럼 1 이상이라는 범위가 나왔어. 제가. 그러면 이 친구를 다시 또 t로 치환을 해보면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k가 0 이상이면 된대. 자, 근데 t가 제한 범위가 나왔으니까 판별식이나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서 풀 거다. 자,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자, 이 친구는 또 t축이고 여기는 y축이고요. 여기 0이에요. 자, 요 2차 함수의 대칭축은 얼마니? 마이너스 1. 그렇지. 이 친구의 대칭축은 마이너스 1이야. 여기에 여기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 친구가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면은 아래로 블록인 친구가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니? 그지? 자, 이런 식으로 생긴 놈들이 있는데 나는 t가 1 이상인 범위에서 축보다 더 위에 있기만 하면 된대. 이해되니? 자, 1이면 어디냐면 뭐 대충 한 이쯤에다 찍어줄 수 있겠죠? 여기 이렇게 1 이상이면 요 오른쪽 범위잖아요. 그죠? 자,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긴 놈들은 가능할까? 가능해요? t1 오른쪽 범위 내에서 얘가 갖는 y 값들은 다 0 이상이지. 그지? 자, 요런 친구는 되니? 돼요. 요렇게 생긴 친구는 안 돼요? 우리 어디만 보고 있어요? 다 봐야 돼? 아니면은 보라색 기준으로 오른쪽만 봐야 돼? 보라색 오른쪽만 봐야 되지? 자, 보라색 오른쪽이면 지금 이만큼이야. 얘가 요거보다 위에 있는 거 맞잖아. 되잖아.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안 돼. 안 돼요? 0. 0? 이 친구 어디라고 해서 등포함했지? 1일 때도 0 된다 그랬죠? 그럼 이 친구도 되는 거 맞잖아. t가 1일 때 등호 들어갔죠? 얘도 0 등호 들어갔지? 0 된다고. 됐니? 자, 그런데 이렇게는 이제 안 되는 거지. 이유가 얘네 때문이죠. 음수 나왔으니까. 그럼 가능한 게 누구였냐면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1일 때가 0이거나 아니면 양수거나. 이해됐어요? 1일 때 y값이 0이거나 양수거나. 그러니까 이 친구를 ft라고 정했을 때 f1이 3 플러스 k인데 이 친구가 0 이상이면 되더라.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풀더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차 함수는 지금 조금 잘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극복하셔야 돼요. 이거 로그 함수에서도 나오고 삼각 함수에서도 나오고 수열에서도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니까. 자, 한번 갈게요. 또 이제 382번. 처음에 열마리였던 박테리아가 X시간 후에는 10의 A의 X승 마리가 된다고 한다. 처음에 열마리였던 이 박테리아가 4시간 후 160마리가 되었다면 그럼 X에다 4 대입했다는 소린 거죠. 이렇게 했더니 160이 되었대. 그쵸? 자, 그랬을 때 되었다면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A가 그냥 바로 나오지 않니? 이거 얼마예요? 2잖아. 2의 4승이 16이니까. A가 그 밑에 보면 양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죠? 마이너스는 안 되죠. 자, A는 2예요, 그러면 다시 원래 식이 10에 2의 X승이 되는 건데 이 친구가 1280마리가 되는 것은 처음으로부터 몇 시간 후인지 구하라. X에 5 들어가면 돼요? 10 약분하고 나면 2의 거듭점이 128. 얼마? 7. 그렇지. 따라서 X는 7이다. 뭐 문제도 아니죠.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나가놓고 405번까지